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그냥 코스피가 좀 눌러주고 있죠? 네,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눌러줬던 구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쵸? 눌러줬던 구간은 존재하는데, 이건 올라오면서 눌러줬고,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네요. 네. 어쨌든,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 박스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추세 라인에 있고,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추세 라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보합장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전 10분봉의 보합장이라고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보합장이긴 합니다. 자, 여기 밀리면 이제 얘네 밑에 추세선들 있죠.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장이냐? 그렇죠? 그래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보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구간을 넘어선다, 이 구간 밑으로 빠진다 하는 건 좀 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서 밀리면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구간이 지금 그렇게 강한 구간이 아니에요. 이게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그쵸? 그래도 눌림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네 지수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 빠지면 이제 알 수 없는 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3600, 3500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600과 3400을 말씀드렸죠. 3400에 3600 이것보다 지금 선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무너진다 그럼 답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무너진다 그럼 뭐예요? 네, 좀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그나마 네, 버텨주다가 움직여주다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움직여주냐 아니면 밑으로 쭉 빼서 거래량 크게 나와주면 뭐 매집 신호로 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매집해놓고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그쵸? 돈을 풀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아시겠죠? 전 돈을 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풀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그쵸? 밀릴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을 풀었다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네. 보시면 예전에 돈 네, 매집해놓고 네,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분명히 이 구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집해줘서 분명히 거래량 나와줬어요. 얘는 왜 이래요? 자, 분명히 뭐예요? 거래량 잡아주고도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그쵸? 이 구간에서 만약에 거래량 이만큼 나와줬어. 여기 나와준 거래량만큼 나와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여기에 나와주던 어쨌든 거래량 나와줘도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벗어나면 한동안 좀, 네, 안 좋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자, 지금 이제 좀 빠진다고 했을 때, 자, 달러가 저는 좀 빠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아직 모르겠어요. 연준, 네, 의상이, 네, 확실히 바뀌고, 그리고, 네, 3월 달에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5월 달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뭐, 빅스텝으로 가고, 그래서 0.5pp 좀 떨어지고,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네,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하느냐? 회복하면 좋겠어요, 저도. 회복하면 좋겠는데, 회복 안 하면 솔직히 여러분, 네, 어쨌든 간에 매집해서 다시 올라가는 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막 엄청난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뭐가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예요? 환율도, 그쵸, 다시 강달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밀려요. 달러는 강세예요.
근데 달러 강세가 뭐예요? 그쵸. 우리나라 돈을 싸게 바꿀 수 있죠. 그쵸. 싸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댈 상황이 생긴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달러를 더 강세로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나쁜 신호는 아닌데, 한번 눌리면 나와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직 구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매직 구간은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이런 구간이던가, 올라와서 쌓아준 구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렇게 매직 구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생기고 밑에서 깔리면서 이렇게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은 분명히,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 후퇴를 해야 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후퇴할 때 크게 맞으신 분들은 뭐예요? 그쵸. 문제가 있습니다. 비중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겠어요? 그쵸. 저는 지금 당장 쏟아지는, 비는 피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들, 수익 난 것들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나중에 다시 잡아도 돼요. 지금 떨어지는 폭이 강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 갔던 종목들 있죠. 좀 잘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어떤 꼴을 보이고 있어요. 종목으로 보면, 지금 당장 보셔도, 고려해안 이만큼 빠지고 있죠. 그쵸? 박스권 쫓아 올라가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쫓아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빠지는 게 잘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제가 너무 높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렇죠? 너무 높습니다 했던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박스권을 버텨주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얘들도 빠지면 뭐가 돼요? 그렇죠? 대형주는요.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지수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뭐예요? 지수 빠질 때 애들도 여기에 빠져서 횡보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자,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폭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쵸, 상승폭이 되게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상승폭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떨어지는 게 적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을 지금 내가 그럼 여기서 사란 얘기냐? 아니에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힘을 줄 때 들어가는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걸 받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익 볼 거는 빨리 수익 보고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일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자, 지금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리할 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 그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SK 스퀘어, 너무 많이 빠지는데? 그쵸? 얘는 그래도 상승하는 폭이 넓어서 얘네가 넓잖아요, 지금. 그쵸?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면 이 밑으로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 매수해서 들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무료 추천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미반도체 있죠. 한미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뭐예요? 이 구간이잖아요. 그나마 이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움직여주면 여러분 다음 패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상승 패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대응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분할 매수건 비중 관리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매수 하신 분들 계시죠? 그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매수 하신 분들. 자, 자르실 거예요? 그냥 존버로 그냥 갑니까? 그쵸? 결정해야 됩니다. 난 존버로 가겠다. 그럼 존버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존버보다는 그쵸? 구간을 잡고 대응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나마 나온 수익 그나마 좀 챙기고 이거는 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면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은 뭐예요? 박스권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죠? 네. 다시 반등 오르나 싶더니만 다시 벗어났습니다. 다시 벗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그쵸? 수익 그냥 챙겨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약수익이에요. 큰 수익은 안 났습니다. 네. 약수익으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올랐을 때 정리를 할 거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쵸? 자, 금요일날 대형주 수급들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야겠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들도 분명히 눌림은 옵니다. 그리고 지수가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한번 쉬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눌림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 너무 높게 올라간 것들은 정리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뭐예요? 네. 좀 이렇게, 이런 종목들도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더 좋은 종목들이 잘 가다가 막 박스권 찍고 올라가다가 눌러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쵸? 얘는 오늘 올라가긴 하지만, 네, 이게, 이렇게 눌러주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짧긴 하지만, 네, 눌러주는 애들이 있다면 뭐예요? 나쁜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얘네 지금 이렇게 가니까 눌러주면 여기까지 75,000원까지 눌러줄 수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잡았는데, 이거 지금 너무 센데, 여기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일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높게 파란색 쫓아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인데, 메인 박스권 안 쫓아 올라갔잖아. 근데 얘네가 좀 눌러줘. 근데 얘네가, 주봉에 맞춰서 여기까지 눌러줘요. 75,000원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건 잡아볼만 하다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고 난 다음 봐야겠죠. 그럼 떨어진다면 뭐가 돼요? 시장에,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VIP방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정리 들어가고 있어요. 수익 났던 종목들, 대대적으로 정리 들어가고, 박스권 벗어난 종목들은 다 정리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 반등 나와줄 수도 있어요. 반등 나와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장은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세게 올랐던 장은 한번 눌림 나올 때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젠간 나옵니다. 지금 오늘이 만일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장 때 빼는 외인 물량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장이 안 좋았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볼게요. 지수부터 보시면 어때요? 그쵸? 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뭐가 안 올라요? 파란색 메인 박스권이 안 올랐습니다. 심지어 서브 박스권도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한 건 아닙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자,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뭔 얘기냐? 자, 물량을 핸들링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지금까지 끌어올린 물량 이상의 꽤 움직여주는 게 맞습니다. 자, 뭔 얘기냐? 자, 물량을 핸들링 해준다? 그쵸? 그럼 상승을 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자, 상승을 시키는데 분명히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쵸? 자, 그 라인대에서 움직여주는 애들이 있을 텐데, 지수는 뭐예요? 종목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쵸? 종목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상승시켜주는 종목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돈으로 상승시켜줬다. 그럼 뭐예요? 그쵸.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형주 위주의 상승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지수가 올라가기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잘하게 100종목 올리는 거하고 10종목 올리는 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돈도 적게 들어요. 그래서 그럼 상승시켜주는 돈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형주 수급이 꺾인다고 했죠. 얘네 수급 좀 꺾이는데요. 근데 오늘 뭐가 된 거예요? 그쵸? 5%나 밀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러면 돈이 밀렸다는 얘기냐? 돈이 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상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뭔 얘기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 메인 박스권이 쫓아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인 박스권이.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쵸?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근데 메인 박스권이 올라올 정도의 큰 힘은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서브 박스권은 올라와줬잖아요. 얘네가 만일에 지금 서브 박스권이 올라와줬다면, 여러분 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쵸? 아니죠. 자, 여러분이 역대 올라왔던 구간을 보시면 메인 박스권이 쫓아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쵸? 세단 얘기입니다. 자, 메인 박스권이 쫓아 올라가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가죠. 쫓아 올라가면 밀리고, 밀립니다. 왜 밀릴까요? 그쵸? 상승을 시켜줬던 종목들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이 있겠죠. 자, 봤던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에요? 자, 오늘 날짜로 보고, 자, 주가는 언제부터 올랐죠? 자, 언제부터 올랐죠?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 자, 언제부터 올랐어요? 이거 살짝 뒤로 밀고, 자, 언제부터요? 4월달부터 올랐죠. 그쵸? 이때부터 올랐는데, 이건 맨 바닥이 있을 때 얘기였고, 뭐예요? 그쵸? 저는 5월달부터 상승한 걸 보고 있습니다. 자, 5월달부터 상승한 걸 볼게요. 5월 1일부터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해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승해준 분명히 돈이 있겠죠. 그쵸? 상승을 시켜주려는 돈은 그 종목마다 뭐예요? 돈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수 상승을 시켰는데 그게 대형주라고 말씀드렸고, 그쵸? 그 대형주에 지은 수급이 뭐가 돼요? 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지수를 상승시켜줬던 종목들이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큰 틀은 이거예요, 여러분. 큰 틀은 이건데, 자, 그러면 대형주의 종목들이 수급이 빠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쵸? 지수는 끝났다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쵸? 대형주 애들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겠지만 엄청 올라가서 뭐 한 200% 이렇게 찍어주는 애들도 있었겠죠? 근데 뭐예요? 50%만 오른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도 끝난 건가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메인 테마, 지금 메인 테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얘기하자면 또 깁니다. 자, 여기서 짧게만 할게요. 자, 반도체는 뭐예요? AI. 어떤 수요? 기업 수요입니다. 기업이 뭐네요? 야, 나 반도체 필요해. 그쵸? 자, 개인, 소비에 의한 수요가 아니에요. 소비에 의한 수요가 아닙니다. 기업에 의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AI가 올라가요. 그래서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냈고 그거에 대한 테마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테마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나머지 테마는 이유가 있어요. 경기가 좋아졌나요? 여러분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비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 올라와준 건 뭐예요? 그쵸? 애들도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서브죠. 서브로 움직여준 겁니다. 서브. 그러면 지수가 상승했을 때 뭐예요? 메인이 있겠고 서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메인은 끝났구나. 자, 메인이 아직 물량이 털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메인이 털리던 말던 상관없어요. 메인이 계속 가면 더 좋아요. 중요한 건 서브 같이 움직여 주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 테마가 무슨 테마가 있고 수급이 들어온 게 뭐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코스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빠지는 걸로 생각보다 이게 뭐예요? 100% 이상 되는 종목. 몇 종목이에요? 87종목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빠진 거 빼고 자, 1월 31일까지 보겠습니다. 자, 100% 이상 올라온 종목 얼마나 돼요? 97종목. 생각보다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등락률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죠. 그리고 제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인 테마로 움직여준 종목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쵸? 반도체 관련입니다. 자, 코스피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동양구성, 자, 얘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그냥 뭐예요? 단순히 뭘 한 거예요, 지금. 단순히 뭘 한 거죠? 그쵸? 한탕 해먹고 빠진 겁니다. 이후로 수급이 들어오면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예요? 한탕 해먹고 빠진 겁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도 보면 뭐예요? 올라가는데, 그쵸?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돈으로 움직여준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움직여준 거. 코스피에 돈으로 움직여준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이 상승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를 판단해야겠죠. 이거는 뭐예요? 그쵸? 계산을 해봐야겠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건 알겠어. 그때부터 올라간 거, 많이 알겠어. 그러니까 전 개념을 좀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이 올라간 건 알겠는데, 자, 빠질 때 물량을 얼마나 던지는 거냐, 상승했을 때 물량은 얼마나 핸들링을 해준 거냐, 그걸 판단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제가 만든 박스권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주봉을 많이 봐야 됩니다. 주봉. 이게 맞춰서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쵸?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 자, 파란 박스권이, 뭐, 이건 상장되지 얼마 안 된 거지만, 파란 박스권으로 잡고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올라갔죠? 얘는 메인입니다. 파란 박스권으로 지금 메인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쵸? 얘는 올라갔어요. 자, 효성중공업 보시면 얘도, 얘는 파란 박스가 안 나오네요. 네. 자, 대덕전자로 보셔도 뭐예요? 아직 파란 박스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강하게 올라간 거예요. 나온 게 적으니까. 그쵸? 자, 올라갔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올라갔나요? 아니, 뭐예요? 감자네요. 얘도 성장된 지 얼마 안 됐죠? 대체적으로 보시면 파란 박스권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뭐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큰, 어, 큰 거래량? 큰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흐름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얘들이 메인 돈을 계속 좀 크게 움직여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보시잖아요. 여긴 지금 뭐 누적 등락률 막 이렇게 200%, 300%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점점 내려갈수록 뭐예요? 점점 내려갈수록 자, 여기까지는 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메인박스가 못 쫓아가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SK하이닉스는 올라갔는데 얘네는 못 쫓아가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쵸, 가다가 빠질 거랍니다. 가다가 빠져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잘 올려놓고 왜 빼냐? 그쵸? 다음을 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쵸? 저희가 이제 글을 여러분한테 적어서 보내잖아요. 지금은 뭐 방향 대응입니다. 뭐 조정은 올 수 있나요? 그쵸? 조정이 옵니다. 자, 상승, 쉬어가기, 매집, 재상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쉬어가면서 매집이 안 나와주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올라왔던 거 그대로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인이 아닌 서브 산업들이, 서브 테마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그쵸? 수급 들어오는 걸 봐야 돼요. 메인이 다시 살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살아서 올라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서브 수급들이 움직여야 돼요. 서브 수급.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서브 수급이 들어온 건 맞아요. 메인 박스권이 좀 낮긴 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 정도 여기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박스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네 메인 박스권이 여기구나. 근데 따라 올라가질 않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돈이 돌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브죠. 서브. 얘네들도 현대약품은 또 서브 테마죠. 뭐 산업이든.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 이거 끌어올려도 그렇죠. 메인으로 끌어올라갈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가가 밀립니다. 주가가 밀려서 바닥에 있었을 경우에 뭐예요? 이 구간에서 서브 애들의 수급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브 말고 메인 뭐예요? 반도체에 있는 수급만 들어와. 다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있는 돈 다 털어서 뭐예요? 그렇죠. 메인 SK나 삼성을 매수하시겠죠. 거기에 이제 밑에 반도체 관련주로 서브, 그렇죠. 메인 산업이나 테마도 되겠죠. 그런 애들을 매수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메인은 올라가는 거 좋아요. 인정합니다. 얘네가 같이 안 올라가면요. 얘네 올라갔다 얘네 빠지면 주가도 뭐가 돼요? 그냥 쭉 빠지는 겁니다. 근데 서브가 지금 뭐예요?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래, 100% 이상 안 된 애들을 한번 볼까? 그쵸, 뭐, 현대미아라던가. 그쵸? 이런 애들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그쵸? 박스권이 쫓아가질 않아요. 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단순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쫓아가질 않습니다. 그쵸? 이건 쫓아왔네요. 나만 쫓아온 거 있네요. 자, KCC. 자, 쫓아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품주도, 네, 이건 좀 쫓아오기 시작했네요. 그만큼 거래량이 실렸다. 돈이 실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돈이 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실려서 돈이 실린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여기 있었는데, 이제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리죠. 밀리는데, 이런 애들은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 좀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으로 쫓아가는 종목들은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메인으로 쫓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약수익으로 뭐 정리를 하든 뭐 수익으로 끝낸다라고 했던 종목들 있죠. 자,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보시면 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냅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밑에서 바치겠습니다. 어디요? 예. 17만 6천 원까지. 그쵸? 이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 반도체 주잖아. 그쵸? 반도체 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메인인데 이거 왜 놓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걔네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메인도 같이 뜨지만 뭐예요? 서브도 같이 뜰 거라고. 이제 서브가 뭐가 뜰지 몰라요. 그러니까 메인은 잡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메인은 잡고 갑니다. 메인 테마는 잡고 가요. 근데 뭐예요? 서브 애들은 뭐가 돼요? 그렇죠? 뭐가 뜰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매수할 게 서브로 뜰 종목들을 좀 매수하면 되겠죠. 메인 이렇게 물량 가져가면서. 그렇죠? 얘는 지금 밀렸어요. 근데 메인 물량은 여기 있습니다.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린 약품주나 바이오나 이런 애들은 뭐예요? 수급이 동반돼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핸들링 해줄 정도로. 지금 시장은 뭐예요? 대형주의 몇몇 테마와 몇몇 산업 애들이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서브가 움직이는, 주가가 밀렸을 때 움직이는 서브 애들이 뭐가 있을까? 자, 주가가 밀렸을 때 움직이는 서브 애들이 뭐가 있을까? 메인도 밀리면 매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거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메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물량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수급이 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전 이 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 구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확대해서 볼게요. 그렇죠? 지금 선도 이렇게 잡아드렸죠? 아직 뭐예요? 4765에는 밀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 선. 자, 서브 박스권, 메인 박스권이 올라오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메인 박스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했냐?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브로 가져가고 있는, 메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계속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도체주가 계속 빠지냐? 맞아요. 근데 반도체주가 이제 빠져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닷컴 열풍 때 인터넷이 어땠어요? 아유, 이 망할 인터넷.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쵸? 닷컴 뭐예요? 버블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터넷 뭐였어요? 지금 여러분 써요, 안 써요? 엄청 많이 쓰죠? 자, AI. 자, AI가 망했어. 너무 사람들, 만족도로 충족을 못해. 망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끝이에요? 아니죠. 반도체가 왜 끝나야 돼요? 끝날 이유가 없죠. AI는 뭐 뒤처짐, 좀 약간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더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뭐가 돼요? 반도체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많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AI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가전제품에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반도체는 끝났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 너무 오르면, 너무 오르는 상태에서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AI가 엄청난 흥행을 보여서 사람들의 소비를, 네, 소비 수요가 나와야겠죠. 소비 수요가 나와주고,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팔리고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지금 나와주고 있나요? 여러분, AI 다 쓰나요? 인생에 없으면 안 되나요? 타이밍이 좀 많이 바뀌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뭐, 과제나, 네, 과제할 때, 그때만 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반도체는 전자제품, 자, 소비 수요가 난다면 반도체는 다시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무너지는, 자, 먹고 빠지는, 어차피 인터넷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반도체 안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의 산업이잖아요. 그쵸? 인터넷도 아직도 미래의 산업이에요, 여러분. 그쵸? 미래 산업인데 얘는 어느 정도 오르고, 어느 정도 시장이 굳었죠? 네. 그런데 반도체는 뭐예요? 아직은 뭐예요? 네. 앞으로 나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예요? 얘네가 수요가 따라온다면 되겠죠. 자, AI에 관련된 뭐예요? AI가, 사람 기대치를 충족 못했어? 그러면 AI에 투자했던 그 수급이 뭐예요? 그 수급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부터 빠질지도 몰라요. 그쵸? 그 수급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센터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계속 수요가 계속 나와. 그러면 계속 만들면 됩니다. 근데 수요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확장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급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메인 테마가 빠진다면 뭐가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메인 테마가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냐? 많이 올랐던 SK나 삼성전자는 좀 빠질 수 있겠죠. 그 수급이 빠진다. 그렇지만 멀리 보고 인터넷처럼 멀리 보고 있는 투자가 있다면 뭐가 돼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 지수를 봤을 땐 뭐예요? 그쵸? 서브 테마나 서브 테마나 그 산업들이 들어가야겠죠.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밀렸을 때 제가 정리했던 이유가 서브 테마가 움직여주는 게 있긴 있지만 뭐예요? 그쵸? 전체의 큰 흐름을 만들지 못했어요. 상승시켜주려는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얘네 수급 빠진다고 한다면 AI 투자했던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 투자했던 수급이 빠진다고 한다면 서브로 가는 애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서브가 움직여주려면 뭐가 돼요? 시장이 소비가 일어나겠죠. 소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만들어야겠죠.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기업들이 확장을 해야겠죠. 확장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겠죠. 그 돈이 한국은행에 돈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돈이 없습니다.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대해서 지금 한국인은 돈을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돈을 어디서 얻어와요? 그쵸? 해외에서. 그 해외인데 안전한 해외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뭐예요? 달러죠. 결국은 달러란 얘기입니다. 그쵸? 시장은 지금 원래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달러고요. 달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푸는 거죠. 자, 뭐 올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야, 여기 정책을 받거든? 아니면, 그, 뭐야, 대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DSR?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규제를 잡죠. 근데 규제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돈이 풀어서 규제를 낮춰도 뭐가 돼요? 미국 내에 있는 시중은행들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국 시중은행들이 지금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중은행에 달러가 수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예요? 그렇죠? 시장에 있는 돈으로 지금 이걸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급이 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 수급 빠진다고 하면 서브 수급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가가 빠졌을 때 기다려야 되는 건 서브 수급입니다. 서브 테마, 서브 산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메인처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는가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당장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당장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는데 왜요? 제가 메인을 들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메인은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어떻게 좀 서브로 몇 개 들고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큰 틀을 보셔야 돼요. 뭐 어떤 종목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큰 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틀. 그래서 서브가 이제 앞으로 오늘 좀 밀렸죠? 밀렸습니다. 밀린 상태에서 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갈까요? 어떤 서브 산업들이 움직여줄까요? 자, 오늘 밀렸습니다. 근데 제주은행이랑 얘네가 올라오긴 했네요. 그래서 53%가 됐습니다. 자, 제주은행은 좋은 종목일까요? 그렇죠. 좋은 종목일까요? 딱 보시면 메인 박스권 지나가고 얘 메인 박스 뚫고 올라가네. 추세선 위로 뚫어주네. 얘네가 그나마 받치고 있으니까 한번 볼만 하겠네. 자, 분봉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자, 박스권, 메인 박스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네 이거 올라가죠?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세선 살아있어요? 아니죠. 이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운 좋게 이 상태로 끝나면 여러분 되게 운이 좋은 겁니다. 지금 뭐 버티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끝난다면. 박스권 안에서 그냥 이 상태로 끝난다면 여러분 되게 운 좋게 끝나는 거예요. 운 좋게. 아시겠죠? 이 상태로 끝난다면. 여기도 이 상태로 끝난다면 되게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더 튈 겁니다. 그럼. 아시겠죠? 더 튈 겁니다.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놓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원래 야 이거 답 없다. 야 메인으로 가던 애들도 지금 싹 무너졌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메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직은 더 오르거나 횡보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횡보나 올랐을 때 뭐예요? 서브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서브 박스권 수급이 그러니까 서브 박스권이에요. 서브 테마나 뭐예요? 산업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럼 망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예요? 모래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썸네일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SK하고 삼성으로 뭐라는 거예요? 코스피를 받치고 있다. 코스피를 받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네가 균열이 가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렇죠? 큰 노축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받치려고 올라오는 이제 서브 애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서브 애들이. 그렇죠? 그럼 얘네가 무너지면 어느 정도 서브 애들이 받치고 있는 구간까지는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3,400에서 3,600을 말씀드려요. 그 밑으로 빠지면 뭐예요? 특히 수급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침체예요. 그렇죠? 근데 침체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달러. 나중엔 달러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지금 달러 마침 뭐예요? 작업 쳐주고 있죠? 뭔 작업? 금리 인하. 그렇죠? 케빈 워시, 잠깐만요. 아직 이름이 케빈 워시인가? 잠깐만요. 자, 케빈 워시가 맞네요. 네. 케빈 워시. 네, 공식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뭐예요? 그쵸?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해요? 누가 임명했어요? 트럼프죠.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쵸? 대대적인 돈풀기입니다. 아시겠죠? 대대적인 돈풀기예요. 자, 파월이 끝나고, 임기 끝나고 내려왔을 때 뭐가 돼요? 자, 케빈 워시가 움직여줍니다. 케빈이 움직여줘요. 케빈이 어떻게 해줄까요? 엄청나게 돈을 풀까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돈 풀기 된다면 뭐예요? 소비에 의한 경제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야 인플레이션 있잖아. 인플레 문제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인플레 무시하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부자는 그냥 부자 돼. 야, 부자 안 되는 애들은 뭐예요? 니네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쵸? 공화당은 원래 그래요. 그쵸? 그럼 뭐예요? 부자는 더 부자 만드는. 그래서 돈을 풀어서 인플레 상가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언젠가는 멈춰야겠죠? 그 멈추기 전에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뽑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서브 종목이 뭐가 가고 서브 테마가 뭐가 있는지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뭐 해야 돼요? 그런 종목들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아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예요? 관련 테마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와중에도 뭐예요? 이 와중에도 움직이는 애들이 있네? 그렇죠? 위험이긴 하지만. 또 두월 이런 애도 움직였죠. 근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메인 테마가 안 간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수급상 뭐가 있나? 그렇죠? 얘는 테마가 뭘로 엮여있지? 산업군은 뭘로 엮여있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흐름을 보고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브 테마에 돈이 많이 안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주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목에서 메인 박스권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쵸. 메인 박스권 있는 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리면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쵸. 제가 왜 다 팔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라갈까요? 내일 올라갈 거야? 내일 메인 테마라고 했던 뭐예요? 반도체주들 다 올라갈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내일 올라가는데 혹시 제 말 틀렸어요. 내일 다 올라가잖아. 너 뭐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메인 테마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느냐? 끝물. 자, 끝물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그래서 반도체가 끝났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라 AI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뭐 주가 아직 괜찮고 튼튼하고 괜찮게 잘 올라가는 거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자, AI가 뭔 얘기를 해요? 자, 계속 설비를 늘리고 엄청 늘렸습니다. 근데 그 늘리는 과정에 여러분 일자리가 늘어났나요? 아니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설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설에 뭐예요? 여러분 일자리 많이 들어가요? 아니죠. 그렇죠. 돈 쓴 거 대비 뭐예요? 그렇죠. 소비가 일어날 정도의 돈이 뭐예요? 순환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순환이 되려면 압도적인 네. 이 앞이 아니죠. 네,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압도적인 뭐예요? 그쵸.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이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소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익을 맞추려면. 그쵸. 기업들이 쓰긴 써요. 쓰긴 씁니다. 근데 기업으로 나오는 수익도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쵸. 소비자의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자리 없네? 설비를 늘리긴 했습니다. 늘리긴 했는데 일자리가 없네? 그럼 뭐예요? 돈이 투자돼서 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순환되는 게 없네? 순환되는 게 없어요. AI로는 순환되는 게 없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AI 센터에,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분명 사람을 뽑긴 뽑는데 제가 원하는 건 수급, 그러니까 돈 들어간 만큼 어디 무슨 옛날에 이제 공화당이 미는 기업들이 옛날에 전통 기업들이잖아요. 토목, 설계, 일용직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순환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AI는. 그래서 압도적인 수익이 나야 되는데 기업 수익이고 기업 수익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그죠? 소비자들, 개인들, 국민들의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자, 기업으로 인한 수익은 어느 정도 사이에서 이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달러를 풀려고 그러고 달러를 풀려고 해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제 의장 바뀌고 어떤 스텝을 밟을지 모릅니다. 난 스텝이라는 얘기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0.5bp를 할지 0.25를 할지 1%를 떨어질지는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금리 인하는 알겠어. 제가 생각하는 건 1에서 2% 정도입니다. 왜 0%가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 2%는 그래도 인플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노력은 했다. 이게 뭐 노력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자, 근데 1, 2% 정도 잡아놓은 건 뭐예요? 그쵸? 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익이요?
달러로 인한 이익. 그쵸? 자, 달러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출되어 있는 게 경쟁력이 있겠죠.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들이. 그쵸? 그거에 대한 이익도 있지만 달러를 풀면서 얘네를 빌려가는 애들도 있겠죠. 이익이 있겠죠. 옛날에 제로금 때는 이익이 없이 그냥 야 다시 돌려만 줘 이거였잖아요. 그쵸? 자, 인플레도 막고 뭐 한다는 그런 틀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줬잖아. 근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0%는 안 했잖아. 1, 2%는 그래도 내가 유지를 해주지 않았냐. 그렇죠. 좀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나마 1, 2% 들어온 돈이 어디냐. 그렇죠. 은행, 자, 그럼 시중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이나 뭐 일본에 있는 애들이 달러를 갖다 쓰려고 한다면 뭐예요? 시중에 돈 푸는 건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일반 사람들은 제로금리면 시중은행들이 야 1, 2% 받고 예전에 뭐 달러를 빌려줬다면 뭔 얘기예요? 시중은행 애들도 이익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중간에 그쵸? 중간에 받아 먹어야 되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금리를 더 높이겠죠. 자, 이 금리, 이 이자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만 뭘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장을 넓히고. 그건 뭔 얘기예요? 앞으로 시장의 설비를 늘리거나 그런 애들은 뭐예요? 3, 4% 버틸 수 있는 애들이 돼야 돼요. 진짜 이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애들이 이제 설비를 늘릴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설비 늘리는 건 뭐예요? 거의 대형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돈 있는 놈들만 잘 사는 공화당에서 뿌린 트럼프가 뿌린 돈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가져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개인들의 개인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익이 금액이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근로소득이 그렇죠? 소비가 돼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활발해지잖아요. 시장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쵸? 전체 시장이 좋아지는, 이건 되게 얘기가 좀 산으로 갑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야, 전체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자, 개인, 근로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로소득이 늘어난다는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예요? 설비를 늘리려고 하는 애들은 이거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시중금리가 3, 4%인지 더 이상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됩니다. 0%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0%까지는 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 지금 풀린 게 지금 천문학적으로 풀려가지고 지금 셧다운 얘기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안 됐을 때 뭐예요?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준 건 주식시장. 자, 저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설비 늘리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늘리거나 시장에 그런 흐름들은 좀 보기 힘들 거고 뭔 얘기예요? 그렇죠? 투자 회사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나 뭐 설비 늘릴 수 있는 대형주 애들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애들이 뭐예요?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진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발판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뭐예요? 그렇죠. 되게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서브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흐름을 나쁘지 않게끔 만들어 준다면 뭐예요? 앞으로 시장은 5천이 뭐예요? 15,0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쌓이는 수급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걸 좀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메인 테마가 아닌 다른 애들이 올라오는 돈에 대한 크기나 그런 거 좀 보셔야 돼요. 메인 테마가 지수를 받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그린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뭐예요? 이게 코스피라고 한다면, 에? 코스피라고 한다면 뭐예요? 여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조그만 이제 이런 작은 애들이 있겠죠? 작은 애들이 이제 반도체 뿌려서. 그럼 얘네들이 받쳐줘야 돼요. 반도체 코스피 떨어지는 걸.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센 애들이 있겠죠? 강한 애들이 있어도,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받쳐주질 못한다면 뭐가 돼요? 그쵸? 코스피랑 같이 놀리겠죠. 그러니까 이 서브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브.
그리고 수급적인 종목들로 봤을 땐 뭐예요?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뭐예요? 그래서 메인 박스권 파란색에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돈이 크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뭐예요? 메인 테마가 되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안 보여. 이런 애들이 그냥 스윙이 조금씩 올라가. 그럼 전체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브 애들이 힘을 모아서 주가를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장주를 뽑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대장주만 무조건 사. 그렇죠? 근데 대장주가 아무리 커도요, 주가 밀리면 답 없어요. 어떤 산업의 대장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서브인 애들이 반도체는 진짜 크잖아요. 크니까 이게 진짜 막대기 하나로 버틴 건데,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그쵸? 버틸 수 있을까요? 떨어졌을 때 못 버티면, 이 수급이 안 들어와주면, 뭐예요? 여기 테마에서 대장주만 산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쵸? 생각보다 크게 안 갑니다. 우리 지금 얘네가 반도체가 버티면서 갔던 종목들, 자, 얘네가 무너지고,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좀 AI 투자했던 수급이 빠지고, 먹고 빠지고, 그 수급들이 뭐예요? 네.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가 돼요? 그래서 시장은 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브 테마가 돈이 들어올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일 양봉이 확 떠요. 확 떠서 옛날 자리를 5천 자리를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쵸? 서브가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서브 박스권이에요. 서브 테마나 산업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뭐예요? 주가는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밀려요. 이게 지금 당장 안 밀리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브 거 사야 될까요? 이것도 사기도 좀 애매해. 돈이 많이 안 들어. 그럼 이걸 살까? 반도체를 사가지고 꾹 올라가는 거 할까? 자,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짧게, 뭐예요? 그쵸? 단타. 추세 무너지면 바로 정리해버리는. 아니면 그런 추세 매매. 그쵸? 요번에 추세 매매로 쭉 해서 갔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밀리네? 그래서 뭐예요? 익절. 그냥 익절해버린 거죠. 약익절이 되는 애들도 있겠죠. 약익절인 애들도 있겠지만, 뭔 얘기요? 그냥 익절 좀 크게 나온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대응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계속 간다. 그럼 틀린 거죠, 제가? 틀린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AI 빨이에요. AI 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업 수요. 그쵸? 기업 수요로 이게 간 건데, 얘네가 이제 해줄 수 있는 AI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뭐예요? 나올 수 있는 돈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소비의 수요가 나야 된다.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소비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없죠? 자영업도 싹 무너지고, 그렇죠? 많이 없잖아요. 소비를 일어났나요? AI에 관련된? 자, 미국은요? 미국도 걔네들 지금 상황 안 좋아요. 국민이 안 좋아요. 미국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 수요만 가지고 AI가 이제 가는데도 한계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쓸만한 애들은 다 썼다는 얘기예요, 기업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이 앞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오고 계속 해주려면 뭐예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대단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 당장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려면 더 설비를 늘려야 되는데 뭐예요? 그쵸? 그나마 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걸 보여주면 하겠지만 그 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진다면 어떻게 돼요? 투자 대비 이익이 줄어든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AI는 기업 수요는 지금 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에 투자했던 수요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반도체가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흐름상에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기다리고, 만약에 내일 장이 살아난다면, 다시 괜찮은 종목,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내일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손절을 했을까? 내가 왜 약절로 끝냈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안 올라가고 무너지면 어떡하실래요? 차라리 오늘 손절한 오늘 약 익절로 그냥 끝낸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악을 생각하세요. 최악을 생각했을 때 내가 최대한 내 돈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고, 그렇죠? 좋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고, 지금 안 좋은 첫 발을 띄었으니까 그 첫 발 좀 피해서 현금화 시켜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